안녕하십니까. 다물 이병도 정경TV 이병도입니다. 어제 노동절 연휴 이후 9월 6일 화요일 미주 주식시장 시황을 간단히 정리하여 보고드리고, 오늘의 본론으로 골드만삭스의 최고 경제학자 헤지우스의 미국 경제의 연착륙 견해에 대해서 설파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노동절 이후 금리가 폭등하면서 173포인트 이상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어제 노동절로 휘정하고 오늘 3기의 주요 지수 평균은 모두 화요일에 적자로 마감했으며, 하루 종일 이익과 손실 사이를 휘젓는 변동성이 큰 거래에서 휴일로 단축된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73.14포인트 0.55% 하락한 31,145.30의 장을 마감했지만, 존슨앤존슨과 코카콜라와 같은 방어주에 힘입어 이날 저점을 벗어났습니다. S&P 500 지수는 0.41% 하락한 3,908.19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0.74% 하락한 11,544.91로 7일째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긴 연속 손실입니다. 채권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수익률이 급등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미 국채 2년물 수익률은 1일 최고치인 3.515%로 급등하여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수익률은 가격에 반비례합니다. 채권 수익률이 올라갈수록 주식시장은 약세를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장기국채 수익률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5년, 7년,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이 0.1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0년, 30년 만기 국채도 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변동성이 가장 큰 하루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론으로 골드만삭스의 헤지우스의 미 경제 연착륙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가 있기에 이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골드만즈 헤지우스는 경제가 여전히 연착륙을 달성할 수 있다는 고무적인 신호를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최고 경제학자에 따르면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 속에서 미국 경제의 연착륙을 달성하려는 연준의 목표는 여전히 어렵지만 달성 가능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연준이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입니다. 고물가에 대한 고실업이 없이 저실업을 유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물가는 잡으면서 경기 침체는 없이 경기 둔화를 경험할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목표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입니다. 80년대 초반에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10%에서 하루에 14% 올린 적도 있었고, 기준금리를 20% 넘게 22%까지 올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5 중립금리에 연말까지 4%를 기준금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를 소위 말해서 계속 유지를 한다고 그러면은 물가는 잡고 성장은 둔화가 있을지언정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아주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중앙은행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노동 수요와 공급 간의 격차가 더 좁고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하락하면서 경제가 장기간 잠재력 이하로 성장하는 것뿐이라고 논리를 전개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어렵게 들린다면 그 이유 때문입니다. 골드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존 해지우스는 길은 좁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몇 가지 요인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소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요인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지우스는 월요일에 많은 것이 잘못될 수 있고 내년에 약한 경기 침체가 시작될 확률은 3분의 1로 유지되지만 경제가 이 세 가지 목표 모두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고무적인 신호를 보고 있습니다라고 월요일에 클라이언트 메모에서 말했습니다. 그의 논평은 미국의 40년 만에 최고 수준에 근접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처음 2분기 동안 1사분기, 2사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GDP 성장률을 보인 경기 침체를 다루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연준 관리들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긴축 정책이 경제를 깊은 침체에 빠뜨릴 정도로 심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지우스는 연준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여러 요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중 실질 소득의 느린 반등, 임금 인상 압력을 완화할 노동시장 조건의 긴축, 최악의 인플레이션 타격이 끝났다는 신호, 이러한 기능을 통해 연준은 금리 인상에 덜 공격적이며 긴축 재정 및 통화정책 속에서도 경제의 숨을 쉴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연준이 통화정책을 사용하고 금리정책을 사용하는데 상당한 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지우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최근 뉴스는 특히 고무적입니다라고 썼습니다. 급격한 상품 가격 하락, 달러 강세, 공급망 혼란의 큰 개선은 모두 상품 가격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줄어들 것임을 시사합니다. 연준 관리들은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연착륙이 무엇인지 소프트 랜딩이 무엇인지 정의한 적이 없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자신이 우주의 잠재적인 결과에 부드러움을 추가하여 영어를 더욱 모호하게 만들었으며 이번 여름 초의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 7월 2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불가능하다고 확신하거나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불확실성 수준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어렵죠? 그래서 나는 그것이 불확실한 것이라고 확실히 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며 우리는 계속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최근 연착륙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고통이 some pain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경제는 3분기 연속 마이너스 GDP 성장을 피하기 위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애틀란타 연준의 GDP 나우 경제 데이트 롤링 게이지에 따르면 3, 4분기는 2.6%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2.6%는 GDP 성장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1, 4분기도 마이너스가 났고 2, 4분기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물론 경미합니다만은 3, 4분기는 2.6%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소비자 지출 지표가 강세를 보였고 8월 비농업 고용은 31만 5천 건 증가해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월간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견고한 고용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실업률은 3.7%까지 치솟았지만 연준이 선호하는 이유는 노동력 규모의 증가가 지속된다면 임금 인상을 유발하는 수요 공급 불균형을 압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용 상황은 7월에 거의 2대1로 가용 근로자를 초과하여 채용 상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직 광고보다도 실제 채용 광고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지우스는 일자리가 지난 3개월 동안 순 감소했다고 언급했지만
1년 전보다 4.2%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택 구입 능력이 사상 최대로 급격히 하락한 가운데 주택시장이 심각한 침체에 빠졌습니다. 따라서 해지우스는 미국이 심각한 경기 침체를 피할 가능성이 높지만 성장은 계속 억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는 미국의 성장이 내년에도 추세를 훨씬 밑돌 것이라는 우리의 예측에 여전히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잡고 경기 침체가 아닌 성장 둔화를 경험하는 가장 이상적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절묘한 연착륙 정책이 성공하기를 기원하고 싶습니다. 항상 공부하는 투자를 지향하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하는 여러분의 성원에 힘을 받는 다물 이병도 정경TV는 여러분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대환영합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공부하시는 투자자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